그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톱브르 채널도 만들었으니까 경기 놓치신 분들은 구독하고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해축 먼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풀럼 대 리버풀 설명드릴게요. 풀럼은 전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우승하고 승격을 했는데 최근 프리시즌이지만 니스나 비아레알 같은 팀들하고 비등비등하게 경기하기도 했고 2부에서 100골 넘게 넣고 승격했는데 미트로비치가 43골 넣기도 했고 나름 공격력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2부고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전 시즌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었던 리버풀 상대로 버텨낼 수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리버풀은 최근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 잡고 우승컵 들어올리기도 했고 마네는 갔지만 살라도 그대로 남고 누네스까지 영입해오면서 공백은 솔직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알리송도 복귀 예정이고 아무리 2부에서 날뛰었다고 해도 프리미어가 K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1부와 2부 차이는 꽤 큰 편이에요. 오늘 리버풀 승은 무난해 보이고 1마행까지는 충분히 해줄 것 같습니다. 유니온 베를린 대 헤르타 베를린 설명드릴게요. 유니온 베를린은 전 시즌에 5위로 마감했는데 승격한 이후로 매년 순위가 오르고 있어요. 홈에서는 2패밖에 없었고 최근 프리시즌에도 승리를 계속 따내면서 출발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조금 큰 문제가 주전 골잡이들이 대거 이탈해서 전 시즌 정도의 성적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여요. 스위스 리그 득점왕을 했던 시에바추랑 몇몇 애들을 영업하기는 했는데 분데스에서도 통할지는 아직 의문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헤르타 베를린은 전 시즌 16위로 마감하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서 함부르크를 잡고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는데 프리시즌마저 연패에다가 포갈컵에서도 하브리그 팀한테 지면서 이번 시즌도 중위권도 못할 확률이 커 보여요. 수비도 약하고 유니온 베를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넨 대 호펜하임 설명해드릴게요. 위넨은 노리치 감독이었던 파르케를 감독으로 선임했고 공식 첫 경기부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경기를 했고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이나 빠른 전개의 공격이 더더욱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호펜하임은 라움이 팀을 떠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전 시즌에도 초중반에 강했었고 공격적인 측면보다 수비 측면에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넨이 이길 것 같아 보이기는 뭔가 무승부 냄새가 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골프스부르크 대 브레멘 패스하겠습니다. 보움 대 마인츠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경기도 많은데 이런 경기 주력으로 가져가실 분 없으니까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둘 다 전 시즌 중위권이었던 팀들 맞대결이고 마인츠 전력 누수도 없고 풀긴이나 잉바르센 같은 선수들도 전력 누수도 없고 풀긴이나 잉바르센 같은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스쿼드가 좀 더 탄탄해졌고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은 편인데 전 시즌에도 원정에서 17경기 중 3승밖에 못했기도 했고 상대인 보움이 전 시즌 강등권 팀들 제외하고는 득점력도 제일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는 패스하겠습니다. 본머스 대 아스톤빌라 설명드릴게요. 본머스는 전 시즌 2부에서 2위로 승격한 팀이고 2년 만에 다시 승격했는데 최근 프리시즌에서도 연패를 하면서 출발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전력도 전 시즌과 크게 변화가 없어서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2부에서 전 시즌 29골을 넣은 솔랑케가 있긴 한데 1부 리그에서는 4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1부와 2부는 수준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스톤 빌라는 전 시즌에 14위로 마감하긴 했지만 베일리, 잉스, 쿠티뉴 등 전력은 나쁘지 않고 세비야에서 카를로스까지 영입해주면서 수비도 보강했어요. 프리시즌에도 5경기 동안 4승 1무로 출발이 좋은데 전 시즌에 19패로 강등당한 팀보다 패배가 많았던 점은 참고 정도는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 승으로 예측하겠습니다. 리즈 대 울버햄튼 설명드릴게요. 리즈는 전 시즌에 적극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했는데 하피냐랑 필립스가 팀을 떠나면서 공백이 생겼고 여러 젊은 유망주들을 영입하긴 했는데 검증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몇 경기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해요. 울버햄튼은 최근 몇 년 동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팀 내 최다 득점이었던 히메네스가 단 6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20개 팀 중 가장 적은 골을 기록한 최다 득점자였고 게다가 부상으로 이번에 개막전에 등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공격력은 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력면에서는 울버햄튼이 좀 더 탄탄해 보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 답답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무승부 잡아볼 경기에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뉴캐슬 대 노팅엄 설명드릴게요. 뉴캐슬은 원래 전 시즌 강등 유력팀이었는데 중동 재벌이 인수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11위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쳤었고 애매한 선수들도 다 팔고 미드진이랑 골키퍼까지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더 탄탄하게 했어요. 핵심 전력 이탈도 없고 나름 올 시즌도 중위권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팅엄은 2부에서 4위를 기록하고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세필드랑 허더즈필드를 잡고 승격했는데 23년 만에 1부 리그 복귀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12명이나 영입하면서 스쿼드 보강에 힘 좀 썼어요. 망갈라, 린가드, 핸더슨 등등 영입했고 노팅엄이 수비에는 강했던 팀이라 오늘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이 한 골차 정도로는 승리해줄 것 같고 언더게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트넘 대 사우스햄프턴 설명드릴게요. 국뽕의 토트넘 경기인데 지난 시즌 콘테 감독으로 극적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챔스 티켓도 따냈고 시즌 막판 흐름도 괜찮게 끝나서 첫 경기부터 기세를 이어갈 것 같아요. 페리시치,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보강도 마쳤고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도 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사우스햄프턴은 강등 위기까지 갔었다가 잔류는 성공했는데 경기마다 기복이 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전력 보강도 없어서 올 시즌도 비슷하게 중하위권으로 예상되는 팀이고 토트넘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일반 승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시타르트 대 아약스 설명드릴게요. 시타르트는 전 시즌 15위로 마감한 팀인데 프리시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지난 시즌 리그 최다 실점팀이기도 했어요. 아약스도 두 차례 만나서 두 번 다 5대 0으로 졌고 이번 일정에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분위기라 또 대량 실점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약스는 전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고 슈레더 감독을 선임했는데 전력 누수도 꽤 있는 편이에요. 알레도 떠나고 마르티네즈도 떠나면서 새로운 자원을 영입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전 시즌보다는 확실히 화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는 시타트여서 충분히 아약스 승리는 예상되는데 저는 솔직히 두세 골차 승부일 것 같아서 이 마엔이나 이 햄무에서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 이 마엔 도전도 괜찮아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 대 모나코 설명드릴게요. 스트라스부르는 핵심 전력들 이탈도 거의 없고 이적 시장에서 수비까지 보강하면서 전 시즌보다 탄탄해졌고
모나코도 시즌 막판 9연승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좋았는데 미나미노랑 엠볼로도 영입하면서 공격력에 조금 더 힘을 썼고 전 시즌 리그 최다 득점자였던 벤 예데르도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경기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느낌은 무승부긴 한데 그래도 모나코가 역배를 받아서 이 경기는 모나코 프렌 쪽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에버튼 대 첼시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 경기 설명드릴게요. 도르트문트는 홀란드가 떠나면서 알레를 영입했는데 알레가 갑자기 고환암에 걸리면서 결장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공격면에서는 공백이 있어요. 그래도 중원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한 골차 정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레버쿠젠은 2위인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었는데 최근 포칼급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 대부분 내고도 3부 리그한테 지면서 조기 탈락을 했고 선수단에 큰 변화도 없어서 이번 시즌에도 비슷한 중상위권 성적을 기록할 것 같아요. 이 경기 홀란드의 대체자인 알레가 빠지기도 하고 레버쿠젠도 출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둘 다 집중하려고 할 거라 언더게임으로 갈 것 같고 도르트문트가 잡긴 할 것 같은데 한 점 차 정도로 이길 것 같습니다. 캄비르 대 엑셀시오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PSV 대 엠맨 경기 설명드릴게요. 아인토벤은 전 시즌 아약스에 밀려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 티리랑 대용 영입하면서 보강까지 했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쌍가레까지 최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엠맨은 전 시즌 2부 리그 우승하고 승격한 팀이고 26승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기록했었는데 프리시즌에서 일부 팀들하고 경기에서 1승도 못했고 대부분 젊은 선수들이라 경험이 부족해서 일부 리그에서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경기도 아인토벤이 승리는 할 것 같고 최근 아약스도 잡으면서 화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2골차 정도 예상해서 무승부 잡으실 분들은 이엠모 괜찮아 보입니다. 발바이크 대 위트레이트 설명드릴게요. 발바이크는 전 시즌 12위로 마감했고 전력 누수 꽤 있어요. 최다 도움 1, 2위였던 오드가드랑 비트너를 모두 잡지 못했고 유일하게 믿었던 크라모마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혼자 책임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트레이트랑 전 시즌 맞대결에서도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분위기는 살짝 어려워 보여요. 위트레이트는 7위를 기록했었고 꾸준히 중상위권으로 마감하는데 전력 누수도 없고 도스트까지 영입하면서 공격력이 좋아졌어요. 위트레이트가 전 시즌 33경기에서 51골을 넣었던 팀이라 공격력은 확실히 올 시즌에도 보여줄 것 같고 이 경기는 위트 배상도 좋아서 건드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클레르몽 대 파리 생제르맹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는 클레르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겠죠?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PSG 승은 무난할 것 같고 이 마행까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축구는 이 정도로 분석 마치고 메이저리그는 코멘트 없이 표만 방송국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